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KBN 뉴스 브리핑입니다. 다카 프로그램, 부모를 따라 미국에 불법 입국해 학교나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 프로그램을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이 2017년 9월 5일에서 2018년 3월 5일 사이에 종료되는 사람은 2년 연장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카 프로그램의 갱신 신청 마감일이 다음 주 10월 5일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약 9만 명이 이날까지 갱신 신청을 해야 다카 수혜 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다카 프로그램의 갱신 신청 마감 시일이 너무 촉박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나 연방 법무부는 갱신 신청일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방법무부 소속 브렛 슈메이트 변호사는 26일 연방법원 뉴욕 동부지법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다카 수혜자 갱신 기한을 연장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민자 옹호 단체들은 9월 5일 다카 폐지 선언이 나오고 바로 한 달 후 10월 5일 다카 수혜자의 갱신 마감일을 정한 것은 촉박한 시간으로 인해 예기치 않은 추방과 같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법무부 측에 갱신 기한 연장을 요청했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이 같은 요청을 일축했습니다. 이 공청회는 메이크 더 로드 뉴욕 전국 이민법센터, 예일대법대 노동자 및 이민자 권리 옹호 클리닉 그리고 6명의 다카 수혜자가 제기한 집단소송에 대해 두 번째로 열린 것입니다. 이번 소송을 맡은 연방법원 뉴욕 동부지법의 니콜라스 가로피스 판사도 연방의회가 다카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시간적 여유를 줘야 한다고 설득했지만 법무부 측은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다카 수혜 자격 유지는 10월 5일까지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내년 3월 15일 이전에 만료되는 해당자는 10월 5일 기한에 맞춰 서둘러 갱신 신청을 해야 할 것이 당부됐습니다. 이날까지 추방유예 갱신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으면 추방유예 기한 연장을 할 수 없게 되고 추방될 수 있습니다. 미국 전략폭격기 B-1B 랜서의 무력 시위에 맞서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또다시 강력한 위협에 나섰습니다. 유엔 총회를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는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미국 전략폭격기가 북한 영공을 침범하지 않더라도 자위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오늘 유엔 총회를 마치고 귀국길에 앞서 숙소인 밀레니엄 힐튼 유엔 플라자 호텔에서 유엔 원장은 개별국의 자위권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선전포고한 이상 미국 전략폭격기들이 설사 북한 영공을 채 넘어서지 않는다 해도 모든 자위적 대응 권리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 며칠 동안 알다시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말싸움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했다면서 그러나 트럼프는 지난 주말에 또 다시 우리 지도부에 대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공언함으로써 끝내 선전포고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한 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선전포고라며 지금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모든 회원국 대표단을 포함해 전 세계는 이번에 미국이 먼저 우리에게 선전포고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리 외무상의 발언에 대해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에 대해 선전포고한 바 없다며 솔직히 말해 그러한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변인은 한 나라가 국제 공역에서 다른 나라의 비행기를 향해 타격한다는 것은 결코 적절한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북한 영공이나 영해가 아닌 국제 공역에서 전개되는 미 전력에 대해 북한이 만약 군사 대응을 하고 나설 경우는 자위권을 넘어선 불법적 무력 사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은행 10곳에 대해 무더기 제재를 가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에 취한 제재 중 가장 강력한 제재로 행정명령 서명 후 불과 5일 만에 이루어진 첫 조치입니다. 26일 연방재무부는 농업개발은행, 제1신용은행, 진명, 하병은행, 고려, 상업은행 등 8개 북한은행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이들 은행의 중국, 러시아, 홍콩, 리비아 현지 지점에 근무하는 북한인 26명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이 밖에 조선중앙은행과 조선무역은행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재 대상 발표는 앞으로 외국 금융기관의 대북 거래 차단을 위한 사전 단계로 알려졌습니다. 미
정부는 북한과 직접 거래를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경우 북한과 거래한 제3국의 기업까지 제재하는 사실상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북한은행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을 미 금융망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외국 은행들이 북한과의 거래를 중단하게 함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외화 유입 통로를 완벽히 봉쇄하겠다는 게 미 정부의 계획입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평화롭고 비핵화된 한반도라는 우리의 광범위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북한을 완전히 고립화하려는 전략을 한 단계 진전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미 국민 3명 중 2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연주 도중 무릎을 꿇은 프로풋볼 선수들을 해고하라며 욕설까지 퍼부으면서 체육계가 반발을 넘어 트럼프 대통령을 소송했습니다. 25일 시민단체 민주주의 연합은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정부 윤리청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트럼프는 자신이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권력을 남용할 때마다 계속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알라바마주 상원의원 지원 유세에서 국가 연주 도중 무릎을 꿇은 일부 풋볼 선수를 향해 욕설을 퍼부으며 해고를 요구한 데 이어 트위터를 통해서도 계속 이들을 비난해왔습니다. 지난 24일 매사추세츠 폭스 리버에서 열린 뉴 잉글랜드 패트리어츠와 휴스턴 텍산즈와의 프로풋볼 경기에서 경기 시작 전 국가가 울려 퍼지자 패트리어츠 선수 상당수는 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수 인종에 대한 경찰의 폭력적 처사를 항의하는 의미였습니다. 트럼프는 이들을 겨냥해 욕설을 퍼붓고 애국심 결여를 비난했으며 트럼프 지지자에게는 NFL 보이콧을 촉구했습니다. 더구나 국가 연주 도중 무릎을 꿇은 NFL 선수들을 지목해 해고를 요구했습니다. 선수들과 구단들이 집단 반발하면서 정치 이슈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법인 세율을 현행 35%에서 20%로 낮추고 중산층 과세율을 35%로 낮추는 세제 개혁안이 공개됐습니다. 개인소득세 과세 구간이 축소돼 고소득자의 최고 세율이 줄어드는 등 최대 수준의 감세입니다. 27일 트럼프 대통령은 인디애나주에서 공화당 지도부와 마련한 감세 개혁안 발표를 위해 워싱턴을 떠나면서 기자들에게 법인세율을 20%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항상 법인세율 20%를 내리기를 원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간 법인세율을 15%까지 내리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반복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20%는 내가 설정한 레드라인으로 달성 목표로 삼아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세제 개혁안이 부유층에 혜택을 줄 것이라는 지적에는 반박하며 감세안으로 부유층이 얻는 혜택은 대단히 적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산층 과세율은 35%로 낮추도록 했으며 고소득 사업자들의 소득세율을 25%로 인하하는 방안도 그대로 견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세 계획안은 향후 10년간 5조 달러 이상의 세금을 삭감하는 대신 각종 세금 우대 조치로 발생한 손실의 절반 이상을 회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세제 개혁안에는 기업의 투자와 지출을 촉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있으며 개인과 가족의 최고 과세 비율을 현행 39.6%에서 35%로 낮추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 적자를 불리고 감세 부분을 메울 수 있는 방안도 명확하지 않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방 상원 공화당 주도의 새로운 드림 법안이 추진됩니다. 공화당의 이민 정책에도 큰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법안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5일 새 드림법안이 상정돼 본격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오린 해치, 제임스 랜포드, 탐 틸스 의원 등이 상정한 석시드 액트라는 공화당 버전의 새 드림법안은 불법 체류 청소년들에게 10년 임시 영주권 기간과 5년 정식 영주권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민권 취득 기회까지 부여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기간 가족 초청은 제외된다는 점에서 기존 민주당 드림법안과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석시드 액트가 성사된
통과되면 당장 추방 위기에 몰린 다카 수혜자 약 70만 명을 비롯해 모두 150만 명의 드리머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됩니다. 대상은 2012년 6월 15일 이전에 미국에 불법 입국한 6세 생일 이전에 미국에 들어온 자, 18세 이상일 경우 고교 졸업 또는 그와 동등한 학력을 갖췄어야 하며 범죄 전과 기록이 없어야 하고 체납 세금을 완납해야 하며 국가 위기 상황에 군에 입대하겠다는 등록 등을 해야 합니다. 이들에게 교육, 직업, 군 복무 시 5년 임시 영주권을 부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후 5년 연장이 가능하고 10년 신분을 유지한 후에는 정식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식 영주권 취득 후 5년 후에는 시민권까지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석시드 액트는 이민법안 패키지 중 하나로 표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방정부가 이민자들의 신상 기록 수집을 강화했습니다. 영주권자는 물론 귀화 시민권자, 미국 태생 시민권자의 SNS 기록도 포함시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민자로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민자 정보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연방정부의 정책이 더욱 강화됩니다. 지난 18일 국토안보부의 새로운 이민자 신원정보 관리 지침에 따르면 이민자들의 SNS 사용 기록과 SNS상의 아이디 등이 포함됐습니다. 현재도 연방이민당국은 이민자들의 이민경위, 소셜 시큐리티 번호, 사회보장 혜택 정황까지 각종 신원정보를 모은 이민자 파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SNS 정보도 포함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침에 적용을 받는 이민자의 범주에 영주권자를 비롯해 귀화 시민권자까지 포함했으며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여도 SNS상에서 이민자와 대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나누면 정부의 감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민자 권익단체나 전문가들은 SNS 사용 기록을 활용해 그들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으려는지를 파악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토안보부 감찰국도 SNS 감시 정책에 대해 실효성을 평가하기 부족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정부의 이 같은 이민자 SNS 기록 정보 수집 정책은 2015년 캘리포니아 샌 버나디노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테러 사건 이후 추진돼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지침은 10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전국적으로 27개 주에서 리얼 아이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는 2020년까지 연장해 놓은 상태이지만 뉴욕주는 10월 30일부터 리얼 아이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0월 30일부터 뉴욕주 리얼 아이디 운전 면허증이 발급됩니다. 연방 리얼 아이디법을 준수한 뉴욕주 리얼 아이디 운전 면허증은 10월 30일부터 뉴욕주 차량국을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수수료는 일반 운전 면허증과 같습니다. 일반 운전 면허증 소지자는 $17 50센트의 교체 비용을 지불하면 남은 기한만큼의 리얼 아이디로 바꿀 수 있습니다. 2018년 1월 22일부터는 연방 리얼 아이디법이 본격 시행되지만 뉴욕주는 2020년 10월 1일까지 연장 조처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10월 1일까지는 일반 운전 면허증으로도 항공기 탑승과 연방정부 건물, 군부대, 핵시설 등의 출입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지난 2008년부터 발급되어 온 시민권자용 보안 강화 운전 면허증으로는 연방정부 건물 출입, 국내선 탑승은 물론 해안과 육로로 이어진 캐나다, 멕시코 등 미국과 인접한 국경 출입도 가능합니다. 한편 연방정부는 2005년 테러리스트나 범죄자가 신분증을 위조 또는 도용하지 못하도록 각 주정부가 연방정부의 기준에 맞춰 운전 면허증 등 각종 신분증을 발급하도록 했습니다. 뉴저지도 2020년 10월 1일까지 연장 조처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제 다음 주는 고국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뉴저지도 이번 주말 오버팩 파크에서 추석 대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비록 이곳에서 휴일이 아니라 명절로 보낼 수는 없지만 조촐하게라도 고국의 향수를 달래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